자, 그러면 70쪽을 펴세요. 단어의 형성. 자, 지금부터 아까 우리가 형식 형태소에 조사, 어미, 접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접사가 새 말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단어의 형성이란 건 뭐냐면 어떤 단어가 즉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걸 단일어라고 하고 두 단어가 만나거나 접사가 붙어 이루어진 걸 복합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복합어 안에서 다시 접사가 붙어 이루어진 걸 파생어라고 하고 그리고 단어와 단어가 만나는 걸 합성어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 여기 밤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죠? 이 밤과 다시 나무가 만나서 나무는 나무인데 밤나무다 이러면 두 단어를 합쳐서 새 말을 만들었잖아. 그러면 합성했다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말을 합성어 이렇게 불러요. 반면에 또 밤은 밤인데 즉 갓 나온 밤을 말할 때 햇밤 했을 때 이 햇은 접두사거든. 햇이라는 접두사고 그러면 이 접두사가 와서 햇밤하고 만들면 이때는 파생했다. 밤이라는 이 중심되는 말에 햇이라는 접두사가 와서 왜냐하면 좀 전에 밤과 나무 할 때 이 나무는 혼자서도 자립하여 쓰지만 이 접사는 혼자는 못 쓰고 다른 말에 붙어서만 의미를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접사는 의존 형태소고 형식 형태소다라고 말을 한 거고 이럴 때 이 접사가 붙어서 파생됐을 때 요 원래의 단어를 뭐라고 부른다? 근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접사라는 것은 이렇게 파생하는 말이 있을 때 원래의 단어를 어근 그리고 그 단어의 앞에 붙으면 뭐라고 불러? 접두사. 뒤에 붙으면 뭐라고 불러요? 접미사라고 붙는 거예요. 됐어요? 자, 또 거기 아들 이랬는데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의 형태소가 하나의 단어지만 거기에 접두사 맛이 와서 맏아들 이러면은 맛을 우리는 접두사라고 부르고 그리고 아들을 어근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근이라는 말은 이 접사를 얘기할 때 그 형태소를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용어예요. 평소에는 얘기할 것도 없고 평소에는 얘기할 것도 없다가 형태소를 분석할 때 이렇게 접사에 즉 상대되는 말이 어근이다. 그래서 맏아들 할 때는 아들이 어근이 되고 맛이 접두사가 되죠. 그러면 선생님 저는 맛이 접두사인 걸 잘 몰랐는데요. 그걸 공부해야죠. 그냥 알게 되는 건 아니고요. 공부해야 접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번 수업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접두사에 어떤 것들이 있고 접미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적어도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은 모두가 빼꼼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또 아들이란 말과 수양이라는 말. 수양 즉 수양이라는 표현은 일부러 양자로 데려왔다 이런 의미고 이 수양이라는 말도 혼자는 쓰는 말인데 그 수양과 아들이 만나 수양아들 이렇게 되면 합성어가 되는 거죠. 또 집이라는 말에 지붕이라는 말을 만들면 이때 지붕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어근에 웅이라는 접미사가 와서 이루어진 건데 이건 공부를 해야 아는 거지 딱 보면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붕이라는 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냥 단일어가 아니라 집이라는 말을 어근으로 해서 거기에 웅이라는 접미사가 와서 지붕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이렇게 공부를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공부한 것만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왔을 때 맞히면 되는 겁니다. 이 못 보던 단어까지 맞힐 걸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왜? 절대로 이 파생어 합성어는요 공부하지 않은 것까지 저절로 알 수 있는 능력은 안 생깁니다. 공부했던 걸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또 집안 그러면 이때는 집과 안이 만나서 집안이라는 합성어를 또 이런 명사뿐만 아니라 높다 같은 효용사에 드라는 말이 오면 드높다 하고 접두사 드가 와서 드높다라는 즉 파생어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때부터 말이 좀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드높다라는 효용사에 있어서 당연히 얘가 효용사니까 뭐와 뭐로 나눌 수 있어요? 어간과
어미로 나눌 수 있죠. 그러면 드높다에서 어간은 뭐예요? 드높다에서 어간은 뭐야? 드높. 어미는 뭐야?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즉 어간은 드높이고, 왜냐면 어간은 다를 뺀 나머지가 어간. 기본형에서 다가 써 있는 부분이 어미. 그러니까 어간은 드높, 어미는 다죠. 그런데 얘를 단어의 형성이라는, 그래서 파생어라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면 다시 이 드높다라는 말 자체가 높다라는 말을 어근으로 삼아서 거기에 드라는 접두사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때 드높다에서 즉 어근은 뭐냐 그러면 그때는 높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고. 이해돼요? 거기에 접두사 뭐가 온 거야? 드가 온 거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어간 어미라는 질문하고 접사와 어근이라는 질문은 별개야. 같은 사람을 향해서 너 성별이 뭐니? 아, 남자요, 여자요. 너 이름이 뭐니? 남자요, 여자요.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질문이 다른 거라고. 그러니까 같은 단어에 대해서 동사, 형용사의 경우에는 어간 어미를 물어볼 수도 있고, 뭐야? 어근과 접사를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나 읽다 같은 이런 단어는 접사가 와서 파생어를 이룬 게 아니니까 이때는 뭐야? 어간 어미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나 여기에 전미사 히가 와서 읽히다 이럴 때에는 어간 어미로 물어볼 수도 있고 어근과 접사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어간을 물어보면 뭐라고 하면 돼? 읽히. 어미는 뭐야? 다. 만약에 어근과 접사로 나누라 하면 어근은 뭐야? 읽다. 접사는 뭐야? 히.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덥다라는 동사를 보면 덥다라는 말에 전미사 개가 와서 덥게 하고 명사를 만들었고, 또 덥다에 쓰다가 만나서 덮어 쓰다 하면은 합성어를 만든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가 하나의 형태소가 곧바로 하나의 단어면 뭐라고 부른다? 단일어. 그리고 둘 이상의 형태소가 이루어져 있으면 복합어인데 거기서 접사와 어근으로 나눌 수 있으면 뭐예요? 파생어라고 부르는 거고, 반면에 단어와 단어가 만났으면 뭐라고 부른다? 합성어라고 부른다. 자, 그럼 먼저 파생어부터 보겠습니다. 파생어는 접사가부터 이루어지는데 이 접사는 일단 위치상으로는 어근의 앞에 오는 걸 뭐라고 부른다? 접두사. 어근의 뒤에 오는 걸 뭐라고 부른다? 전미사. 그러나 기능상 다시 접사를 나누면, 그 네모 박스 봐. 기능상 접사를 나누면 선생님이 교재를 새로 하면서 가급적 구교재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너무 이 형태를 많이 바꾸면 여러분들이 또 불편해서 새 교재를 사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대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공부하면서도 봤던 부분, 그리고 새 교재에서 똑같이 네모 박스가 있으니까 우리가 보자 하면은 같이 보고, 혹시 중간중간 몇 가지 얘가 달라지는 게 있으면 그건 메모하면 되고. 알겠어요? 자, 봅시다. 접사를 기능상 나누면요, 한정적 접사와 지배적 접사로 나눠요. 자, 한정적 접사는 무슨 뜻이냐면 품사를 바꾸지 못해. 의미만 더해서 새 말을 만들 뿐이지 품사를 바꾸지 못하는 건 뭐라고 불러? 한정적 접사라고 불러. 그런데 접두사는 모두 다 한정적 접사야. 접두사는 모두 다 한정적 접사야. 그런데 전미사는 지붕이나 사람들은 품사를 바꾸지 않았지. 집도 명사고 지붕도 명사, 사람도 명사고 복수전미사가 붙은 사람들도 명사. 그러므로 품사를 바꾸지 않았으니까 운과 들은 한정적 접사야. 그런데 전미사 중에는 품사를 바꾸는 게 있단 말이야. 그 품사를 바꾸는 전미사를 뭐라고 부른다? 지배적 전미사. 그래서 마중이라는 명사가 원래 어떤 말에서 온 거야? 맞다라는 동사에 전미사 웅이 와서 온 말이야. 그러면 이때 웅은
동사인 맞다를 명사로 바꿨으니까 이 웅은 무슨 전미사다? 지배적 전미사다. 지배적 접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높이 그러면 높다는 형용사인데 여기에 명사와 전미사 이가 와서 높이 하고 명사를 만들었으면 이때 이는 지배적 접사다. 그래서 접두사는 모두 한정적 접사인데 전미사는 한정적 접사도 있고 지배적 접사도 있다. 됐죠? 다음 어근의 규칙성과 불규칙성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근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결국 원래 단어 어근은 그 자체가 우리가 평소에도 쓰는 단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접사가 올 때 만들어진 형태도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 지붕했을 때 집이나 덧신하고 접두사 덧이 붙은 신, 또 드높다 했을 때 높다라는 말, 가난하다 했을 때 전미사 하가 붙은 가난이라는 명사, 사람답다 했을 때 전미사 답이 붙은 사람이라는 명사는 원래 자유롭게 쓰고 있던 단어야. 이런 걸 규칙적 어근이라고 불러. 사실은 썩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문법 설명을 하다가 가끔 나오면 규칙적 어근, 불규칙적 어근 이게 뭔가 그러지 말고 규칙적 어근은 우리가 평소에도 쓰는 말 이 뜻이고 불규칙적 어근은 자 봐봐 따뜻하다 이러면 하다가 붙어가지고 전미사 하다가 붙어서 따뜻하다라는 형용사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따뜻이라는 말이 따뜻하다 하고 쓸 때 말고는 따뜻 그 자체는 썩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이 아니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까 가난하다 할 때 가난이라는 명사는 평소에도 가난이라는 말을 다른 말과 함께 많이 쓰잖아. 그런데 따뜻하다 할 때 따뜻은 하다하고 만나서 따뜻하다를 만들 때 말고는 또 따뜻이 하고 부사로 쓸 때 말고는 쓸 일이 거의 없어. 그런 걸 우리가 불규칙적 어근이다. 혼자서 자립하여 쓸 일이 거의 없을 때 이를 불규칙적 어근이다라고 해. 또 아름답다 할 때 아름답다 할 때 아름은 이 뜻으로서의 아름은 다른 데에는 쓸 일이 없다고. 물론 단위명사 아름은 있지. 뭐 꽃다발을 한 아름 그 아름과 이 아름은 별개의 말이거든. 따라서 이때 아름답다의 아름도 아름답다 말고는 쓸 일이 없는 어근이란 말이야. 또 비롯하다 할 때 비롯, 이룩하다 할 때 이룩 이런 단어들은 이와 같이 그 자체로 자립성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불규칙적 어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어근과 전미사가 만날 때 자립형태소에 전미사가 오는 경우도 있고 어간 뒤에 전미사가 와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말이 전미사가 와서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 또 명사형 뒤에 전미사가 만나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 또 어간 뒤에 보조적 연결 어미가 나오고 전미사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왼쪽에 자립형태소와 전미사가 만났다 이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그냥 문법책에 이론적으로 써 있는 설명이고 중요한 건 그 오른쪽에 얘가 가난하다 할 때 여러분들이 가난하다, 잎사귀, 지붕 이랬을 때 이게 파생어라는 걸 알아보는 것과 또 하나 가난하다에서 전미사가 뭐다? 하. 그리고 잎사귀에서 전미사는 뭐다? 사귀. 지붕에서 전미사는 뭐다? 웅. 이게 중요한 거야. 알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지. 이 말이 자립형태소에 전미사가부터 이루어진 거다. 이건 별로 중요한 설명이 아니라고. 자, 또 그 밑에도 덥게는 덥다라는 말에 전미사 뭐가 온 거야? 개. 울보는 울다라는 말에 전미사 뭐가 온 거야? 보. 너무라는 말은 넘다라는 말에 전미사 우가 왔다. 넘다라는 말에 전미사 우가 와서 이루어진 말. 또 먹이다는 먹다에 전미사 이가 와서 먹이다 하는 사동을 만들었죠. 그래서 전미사 이가 들어가 생긴 말이구나.
다음 앉은뱅이는 앉은이라는 말에 뱅이가 와서 뱅이가 접미사죠. 또 앉을게 할 때 아이에 앉을게 할 때 아이에 뭐 자리께 이런 것처럼 방석 같은 걸 말하는데 그럴 때 깨가 접미사로 또 귀염성 할 때 성 부침성 할 때 성 다름질 할 때의 질이 접미사다. 이걸 찾아내면 되는 거야. 또 떨어뜨리다 할 때 접미사가 뭐야? 뜨리. 그리고 이 뜨리라는 접미사는 뭐하고 복수표준어다? 트리와. 그래서 떨어뜨리다도 맞고 또 떨어뜨리다도 맞죠. 말라깽이 했을 때는 접미사 뭐야? 깽이가. 그래서 말라깽이하고 접미사 깽이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71쪽부터 이제 접두사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주의할 것을 선생님과 함께 할 건데요. 처음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이 최소한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되면은 기억을 하라 이러면은 그걸 7번은 봐야 되는데 처음 공부할 때는 갓 스물의 갓은 접두사다. 이것만 먼저 하는 거야. 이해돼? 갓 마흔의 갓은 접두사다. 이걸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읽을 때는 그러면 갓 스물에서 갓은 접두사인데 이때 접두사 갓은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인가? 이제 막이라는 의미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라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미도 보고 얘도 보면 너무 힘드니까 처음에는 얘만 먼저 눈여겨봐. 얘만 먼저 눈여겨본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접두사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이걸 공부해야 돼.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 군이라는 말이 있을 때 군소리, 군음식 했을 때 군소리는 쓸데없는 이런 의미지만 이때 군은 그러나 군식구, 군음식 이럴 때에는 가외로 덧붙는 이런 의미죠. 그럴 때 이 둘의 또 차이를 묻는 문제까지 나왔으니까 우리가 접두사의 의미도 결국엔 알아야 돼요. 그러나 처음 공부할 때는 개떡의 개가 접두사, 개살구의 개가 접두사 이렇게 먼저 시작하는 거라고. 이해했어요? 자, 그리고 교재에는 양의 이 수록된 양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에 한 90%가 들어있는데 나머지 10%는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면서 또 덧붙여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일단 교재에 있는 것부터 착실하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학습하기 바랍니다. 자, 거기 제목에 관형사형 접두사니 이런 건 신경 쓰지 말고 이건 다 책이 그럴듯하게 써놓기 위해 쓴 거고 그런 거에 주목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곧바로 저 날고기 할 때 날은 접두사구나. 또 날김치의 날은 접두사구나. 그리고 이 날은 익히지 않았다는 의미구나. 그러나 날짐승은 익히지 않은 짐승이 아니라 날아다니는 짐승이니까 이때 날짐승은 합성어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라고. 됐어요? 자, 그래서 날고기, 날김치 이때는 익히지 않았다는 접두사지만 날짐승은 날다와 짐승이 만난 거라 합성어다. 주의하시고 또 거기 들깨, 들기름, 들국화에서 이 들이 산과들의 들이 아니라 만약에 산과들의 들로서 들에 핀 장미가 들장미다. 그럼 합성어죠. 그게 아니라 이 들은 야생애라는 의미를 갖는 접두사다. 그래서 특히 어떤 접두사에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가 쓰는 말로 따로 있고 또 접두사도 있고 이런 말들을 조심하는 거야. 이해했어요? 안 그러고 접두사만 있는 건 그냥 외워버려도 되지. 덧조고리에 덧 접두사 이러면 끝나. 그러나 들장미의 들 접두사 이렇게만 해서는 곤란한 게 이때의 들이 산과들의 들이 아니라 야생애라는 의미를 갖는 접두사다 하고 의미도 알아야겠다. 또 아까 군 음식, 군 식구, 군 소리가 접두사가 붙었다고 했는데 반면에 군밤 이러면
군밤 이러면 그때는 생각해 봤더니 무슨 뜻이야? 구운 밤이란 뜻이니까 그때는 뭐다? 합성어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거기 맞돈, 맞고소, 맞상대, 맞먹다에서 보듯이 이게 잘못하면 합성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맞이라는 말은 원래가 마주본다라는 의미를 갖는 접두사야. 그래서 마주 고소를 했을 때 뭐라고 해? 맞고소라고 하는 거고. 그죠? 마주 상대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불러? 맞상대다. 그래서 이 맞이라는 말이 접두사로서 사용이 됐고, 또 맨발, 맨손 할 때 맨은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더한 게 없는, 오직 그것만인 이런 의미죠. 그런데 우리가 맨발, 맨손, 맨머리, 맨몸은 접두사 맨과 그리고 단어가 만났으니까 붙였었는데 우리말에 또 맨이라는 관형사가 있어요. 그래서 맨 앞에 서라. 너는 키가 작으니까 맨 앞에 서라. 이럴 때 맨은 접두사가 아니죠. 왜?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래서 접두사의 의미도 알아야 된다고 한 거야. 만약에 맨이 접두사라면, 그래서 맨 앞이 파생어라면 당연히 붙였었겠고, 맨도 무슨 뜻이어야 돼? 아무것도 없는 이런 의미여야 되는데, 알다시피 이때의 맨은 가장 이런 의미지. 가장 앞에 서라. 그래서 가장 그런 의미를 갖는 이 관형사야. 그러므로 맨과 앞은 뭐 했어요? 띄웠었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비교해야 되는 말들 주의하세요. 또 그 밑에 민머리, 민저고리, 민며느리에서 보듯이, 즉 민은 역시 아무것도 꾸미지 않는 또는 격식을 갖추지 않은 이런 의미인데, 민머리 했을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야. 즉 머리털이 없는 대머리를 말하기도 하고, 또 벼슬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킬 때도 민머리, 즉 민머리라는 말을 쓰죠. 보금자리의 복음이 접두사다. 이건 공부 안 하면 못 풀죠. 알겠죠? 그래서 깃들이게 만든 것. 우리 깃들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지? 우리 깃들이다와 깃들다의 차이점. 깃들이다는 살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동물들이 서식하다, 산다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동물이 사는 곳이 뭐야? 보금자리지. 그러나 깃들다는 스며들다는 얘기고, 깃들다와 깃들이다는 별개의 말입니다. 깃들다는 스며든다는 뜻이고요. 깃들이다 하면은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금자리 하면 살 수 있는 곳, 살 수 있는 장소를 보금자리라 하죠. 자, 불려우 해봐. 우리 아까 불과 삽이 만나면 부삽, 불과 나비가 만나면 부나비. 그때의 불은 정말 불을 말하는데, 여기서 불려우는 무슨 뜻이야? 그냥 붉은 또는 몹시 심한, 그래서 붉은기가 있는, 몹시 심한 이런 의미의 접두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때 불은 그 타는 불과는 관계가 없다 이거지. 또 빗면할 때의 빛이 접두사야. 그래서 비스듬하다라는 의미의 접두사고, 또 수듬식, 수총각, 숫눈에서 보듯이 이때 숫은 본래 그대로의 의미를 갖는 접두사죠. 그래서 우리말에 숫 들어가는 말은 모두 파생어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조심할 거, 암수를 표현할 때 숫을 쓰는 말도 있죠. 뭐가 있죠? 순양, 또 순염소, 또 숫쥐. 이렇게 세 단어는 암수를 구별할 때 숫을 써요. 아까 암수를 쓸 때 거센 소리 일어나는 건 9개라고 그랬죠?
숙항아지, 숙해, 숙거, 숙희와 수탁, 수퇴지, 수톨적이, 수탁, 수평아리 이런 말들은 거센 소리, 히읗이 첨가된 단어는 9개밖에 없고 반면에 접두사로 수술 써야 하는 건 이렇게 3개야. 그래서 암기해 놔야죠. 이때 숫은 암수를 구별하더라도 접두사입니다. 우리말의 암수는 접두사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수평아리, 숙해 다 파생어죠. 그리고 수라는 접두사 대신에 숫을 쓰는 이렇게 순놈이라는 의미의 숫을 쓰는 단어는 3밖에 없어. 그런데 그 숫하고 이 숫은 뜻이 다르다고. 둘 다 접두사긴 접두사인데 뜻이 다르다고. 숫눈, 수총각, 숫음식은 아무도 손대지 않은, 아무도 밟지 않은 이런 의미입니다. 또 숫음식, 아무도 손대지 않은 음식. 이해됐죠? 설마 음식이 암놈, 순놈이 있겠어? 그죠? 여기서는 암놈, 순놈이 아니라 바로 다른 의미의 접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다음 중 접두사의 뜻이 나머지와 다른 거 1번 숫눈, 2번 수총각, 3번 숫쥐, 4번 숫음식. 그럼 답은 뭐라고? 숫쥐가 답이라고. 자, 다음 거기 알몸, 알밤, 알개미, 알부자, 알거지에서 이 알은 무슨 동그란 그 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이야? 덮어 싼 게 없는 또는 아주 작은 또는 진짜의 이런 의미의 접두사다 이 말이야. 또 올감자, 올벼, 올콩에서 보듯이 일찍 자라난, 즉 시기를 먼저 일찍 자라난 걸 올 하는 접두사로 표현을 하죠. 다음 뒤로 넘겨서요. 우리가 홀과 홀의 경우도 홀몸, 혼몸 모두 접두사가 붙은 파생어인데 다만 홀몸, 혼몸은 뜻이 좀 다르죠. 그래서 홀몸은 주로 혼자다, 짝이 없다 이런 얘기고 혼몸 또는 혼이불은 이불이 한 겹으로 되어 있는 또 사람도 그냥 혼자인 이런 경우를 말하는데 조심할 건 아이를 배제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혼몸이야 홀몸이야 혼몸이라는 말은 아이를 배제 않았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배제하는 사람 즉 아이를 뵌 사람으로서 임산모를 가리킬 때에는 혼몸이 아니다 그래야 돼 홀몸이 아니다 그래야 돼 혼몸이 아니다 그때만 구별하면 돼. 혼몸과 홀몸은 임신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때만 구별해서 혼몸이 아니다 하고 표현을 해야 임신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나 뭐 가족이나 친지가 없냐 아니면 아직 결혼을 안 했느냐 그건 구별 없이 혼몸 홀몸 쓰면 되는 거야. 알겠죠? 다만 아이를 가졌다는 의미로 혼몸이 아니다 이때는 홀몸이 아니다라고 쓰면 안 돼. 그걸 조심하고 또 황소니, 황고지, 황새니 할 때의 황은 크다라는 의미의 접두사지 절대 누렇다 이런 의미 아니야. 누렇다라는 의미의 황소가 아니라고. 즉 힘이 세다, 크다라는 의미로 접두사로 사용이 된 거죠. 또 주로 동사, 형용사 앞에 오는 접두사. 그래서 갓나다, 갓굽다 했을 때 갓은 금방이라는 의미를 갖는 접두사. 또 깔보다 할 때 깔이 즉 아래로 호락호락하게 본다라는 의미의 접두사. 또 아까도 나왔지만 드넓다, 드높다, 드세다 할 때 드가 곧 접두사로서 매우 훨씬이라는 의미를 갖죠. 그런데 봐봐 그 위에 되나 뒤를 볼 때도 되받다, 되들다, 되새기다, 되씹다 꼭 합성어처럼 생각된단 말이에요. 근데 합성어가 아니고 이때의 되는 접두사다. 또 그 밑에 뒤엎다, 뒤놓다, 뒤흔들다, 뒤섞다가 자칫하면 우리 앞뒤 할 때 뒤라는 말도 있다 보니까
합성어처럼 보이지만 주의할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뒤흔들다라는 말이 뒤에서 흔들다는 뜻이 아니잖아. 이해돼요? 뒤라는 의미가 없잖아. 그러므로 접두사로 이때의 뒤는 함부로라는 의미의, 마구 함부로라는 의미의 접두사다라는 거죠. 또 짓밟다, 짓누르다, 또 치밀다, 치받다에서 보듯이 이런 치라는 접두사가 주로 강조하는 의미로, 또 위로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교재에 나와 있는 접두사, 접미사는 눈여겨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접두사도 접두사대로 나름대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접미사죠. 왜냐하면 접미사는 아까 말한 대로 뭐야? 지배적 접사, 즉 품사를 바꿔버리는 지배적 접사도 있고, 또 형태가 접두사는 반드시 접두사와 어근이 구별돼요. 섞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접미사는 뭐야? 섞여버려. 섞여버리는 게 있어서 아까도 봐. 너무 그러면 이게 넘다에 접미사 우가 온 건데 섞여버리니까 접미사 우를 처음에는 찾아내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특히 접미사는 더구나 주의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틀거리, 거리, 달거리, 거리가 접미사로, 또 때깔, 빛깔, 색깔 할 때 깔이 접미사고, 잠꾸러기, 욕심꾸러기 할 때 꾸러기가 접미사고, 또 술꾼, 나무꾼, 노름꾼에서 보듯이 꾼이 접미사죠. 그러나 이 꾼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서 이미 출제됐었죠. 습관적으로 모이는 사람을 말하는 꾼인지, 아니면 여러 사람을 말하는 꾼인지. 그래서 나무꾼, 노름꾼, 잔소리꾼은 어떤 일을 직업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구경꾼이니 잔꾼이니, 이때 꾼은 여러 명이 모였다 이런 뜻이죠. 구경하는 여러 사람, 장에서 장사하는 여러 사람, 이런 의미로 장꾼, 구경꾼을 쓰는 거죠. 또 선생님 할 때의 님, 손님 할 때의 님, 이런 말은 접미사죠. 또 바람둥이, 귀염둥이 할 때의 둥이가 접미사고, 사람들, 나무들 할 때의 들이 접미사죠. 그런데 조심할 건 이 들의 경우도 이렇게 한 단어 뒤에 나무들, 사람들, 새들 이러면 이때의 들은 복수접미사, 여러 개를 말하는 복수접미사지만, 실제로 단어가 여러 개 나와서, 즉 참새, 또 독수리, 또 매들이 난다, 이렇게 여러 단어가 오고 두 단어 이상이 와서 들 하고 쓸 때는, 이때는 접미사가 아니라 뭐다? 의존 명사다. 그래서 메모해요. 이때의 들은 의존 명사라 띄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어에서 까다로운 건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또는 어떤 단어들과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B로도 대답해야 될 때가 있고 13으로 대답할 때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 이 들도 똑같이 생겼는데 나무들, 새들 할 때의 들은 뭐라고요? 접미사. 그러나 참새, 독수리, 매, 들이 난다, 이때의 들은 뭐라고요? 의존 명사라는 거예요. 의존 명사. 그래서 같은 들이 어떤 말들과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접미사인지 의존명사인지 구별을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또 귀때기, 볼때기, 판자떼기 할 때 떼기라는 접미사가, 또 본토박이, 토박이, 전박이, 장승박이 그랬을 때 박이가 접미사로, 또 한살배기, 5살배기, 공짜배기, 이때 배기가 접미사로,
또 가난뱅이, 주정뱅이, 뱅이가 전미사로, 또 겉보, 털보, 보가 전미사로. 그런데 주의할 건 지금 얘기하는 전미사는 대부분 한정적 전미사인데 이 보의 경우에는 먹보나 울보일 때는 지배적 접사죠. 왜냐하면 겁이 많아서 겉보고 털이 많으니까 털보는 겁도 털도 명사인데 전미사 보가 와서 겉보 털보하면 그런 사람을 말할 뿐이지 품사는 그대로 명사야. 그러나 먹보니 울보니 할 때의 보는 먹다와 울다의 보가 와서 명사가 된 거니까 이때의 보는 지배적 접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보는 한정적 접사, 무조건 보는 지배적 접사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 이거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 말이지, 그지? 그래서 먹보, 울보의 보는 지배적 접사다. 이해했어요? 또 곱빼기, 악착빼기, 또 우리 배운 거 뭐 있지? 얼룩빼기, 이런 빼기는 전미사 빼기를. 또 잎사귀의 사귀가 전미사로 사귀라는 전미사를. 또 꾸밈새, 모양새 할 때 새가 전미사고, 이건 공부 안 하면 못 찾아요. 공부 안 하면 합성어처럼 보이기 때문에 공부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마음씨, 말씨 할 때 씨, 또 송아지, 바가지 할 때 아지, 아지. 그래서 강아지도 파생어야. 강아지, 송아지, 망아지 모두 아지가 전미사가 붙은 파생어입니다. 바가지는 박이라는 명사에 뭐가 온 거야? 아지라는 전미사가 와서 바가지하고 만들었죠. 벼슬아치, 밤비다치의 아치, 그리고 값어치, 천원어치 할 때 어치, 또 겁쟁이, 거짓말쟁이, 즉 어떤 속성을 가진 사람을 말할 때 쟁이를, 또 부채질, 손가락질, 낚시질에서 보듯이 질이 전미사로 사용이 됐죠. 자, 이제 뒤를 넘기면요, 지배적 접사들이 나와요. 자, 지배적 접사는 뭘 바꾼다고요? 품사를 바꿔버려요. 예를 들어 우리말의 미음, 이, 기를 메모에 명사와 전미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배적 접사 중 명사와 전미사는 미음과 이와 기가 대표적인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똑같이 생긴 명사형 어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미사, 미음, 이, 기도 있지만 또 어미, 미음, 이, 기도 있기 때문에 구별을 해야 해요. 자, 봐봐요. 이런 말. 철수가 종일 잠을 잔다 이러면 뭐 문제될 게 없는데, 우리가 명사형으로 끝내고 싶어서 철수가, 그러니까 문자 같은데 잔다 하고 이음절로 쓰기보다는 이름절로 철수가 잠을 잠 이렇게 끝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둘 다 자다에서 온 말인데 앞에 잠은 자다라는 말에 미음이라는 전미사가 와서 아예 품사가 뭐가 됐어요? 명사가. 그래서 명사와 전미사 미음이 와서 아예 품사가 명사가 됐다면 이 잠은 앞에 목적어가 있잖아요. 잠을 잔다 하고 목적어를 취하잖아. 알겠어요? 목적어를 취하잖아. 그러니까 이때 잠은 자다라는 어간의 명사형 어미. 명사형 어미라는 것은 잠시 명사처럼 품사는 바꾸지 않고 잠시 명사처럼 명사형으로 쓰는 어미를 명사형 어미라고 하는데, 이때는 명사형 어미 미음이 온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두 단어가 품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즉 첫 번째 잠은 품사가 뭐야? 명사지만 두 번째 잠은 품사가 뭐야? 그대로 동사야. 그대로 동사. 그러니까 밑줄 친 잠이 품사가 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밑줄 친 것만 보면 안 되고 뭘 봐야 돼? 앞뒤를 봐야지. 앞뒤를 보고 즉 얘가 앞에 목적어를 취하고 있고 즉 서술어로 사용되고 있으면 동사고 반면에 이 잠이 호응하는 말이 없이 명사로서 사용이 됐다면 그때는 전미사가 붙은 명사다 이 말이야. 됐어요? 슬픔, 믿음, 그리고 물음, 또 길이, 넓이, 높이, 쓰기, 듣기, 굵기에서 얼마든지 이런 명사 전미사는 개중에 비슷하게 생긴 건데 명사 전미사가 아닌 명사형 어미일 수 있다는 거야. 너를 믿음 이러면 그냥 믿음이 아니라 일상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럴 때 믿음은 명사지만 내가 너를 진심으로 믿음, 나는 너를 믿음 하고 끝났다면 그때 믿음은 뭐야? 동사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슬픔도 힘이 된다. 슬픔도 힘이 된다. 그럴 때 슬픔은 명사지만 즉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봤더니 내 마음도 슬픔, 울고 있는 아이를 봤더니 내 마음도 슬픔. 그럴 때 슬픔은 뭐야? 동사다. 효용사. 그럴 때 슬픔은 효용사다 하고 판단하는 거죠. 자, 진달래꽃의 첫 구절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그럴 때 나보기가 역겨워할 때의 보기는 품사가 뭐다? 동사다. 왜? 나를 보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럴 때 보기는 기가 무슨 어미? 명사형 어미라면 다음 보기 중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다음 보기 중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이럴 때 보기는 뭐야? 명사다. 그때의 기는 뭐라고 부른다? 명사와 전미사라고 부른다. 이해됐죠? 자, 이제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 건 여러분들 몫이고요. 그 다음 거기 미음이나 이가 아닌 명사 전미사는 형태를 밝힐 필요가 없지만 이 미음이나 기와 같은 미음이나 이와 같은 전미사는 원래 뜻에서 멀어지지 않는 한 형태를 밝힙니다. 그래서 귀걸이 하면 전미사 이를 밝혔고 다듬이 전미사 이를 밝혔고 이해됐어요? 그 다음 만들면 조심해야 될 게 이 만들의 미음은 명사형 어미야. 그래서 명사형 어미 리을 미음은 이 리을과 함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만듦은 파생어 아닙니다. 요건 명사형 어미예요. 다만 명사형 어미 미음이 리을과 함께 올 때는 그냥 만듦하고 미음만 쓰는 게 아니라 뭘 써야 돼? 리을 미음을 써서 만듦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다라는 말에 전미사를 넣을 때는 기를 쓰는 게 좋지. 만들기, 그죠? 만들기하고 기를 넣으면 전미사가 온 거지만 우리말에 만들미라는 명사는 없죠. 그러므로 만듦의 미음은 명사형 어미죠. 다음 걸음했을 때 음을 밝혀서 걸음이라고 적고 반면에 이걸 소리나는 대로 걸음 그러면 별개의 말이죠. 그냥 소리나는 대로 걸음은 뭐야? 비로라는 의미고 반면에 그 앞에 걸음은 뭐야? 걷다의 명사 곧 걸음이라는 명사가 되는 거죠. 오뚜기 할 때도 오뚜기라는 부사에 전미사 이가 와서 오뚜기 이를 밝히는 거죠. 또 삐죽이라는 말에 전미사 이가 오면 삐죽이라고 소리나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삐죽이 하고 밝혀야 된다. 이해돼요? 하지만 나중에 어문 규정에서 또 하겠지만 전미사 이나 미음이 와도 밝히지 않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 의성어가 어근의 의성어가 올 때
예를 들어 의성어 뻐국이라는 말에 뻐국이라는 부사에 전미사 이가 오면 뻐국이 하고 밝혀 적는 게 아니라 뭐라고 적어야 돼? 뻐국이 하고 전미사를 밝히지 않죠. 알겠죠? 즉 의성어가 와서 어근의 의성어 뻐국 의성어가 와서 전미사 이가 왔을 때는 밝히지 않는다. 또 하나 어떤 경우에 밝히지 않는다? 본래의 뜻에서 멀어졌을 때. 본래의 뜻에서 멀어졌을 때에는 밝히지 않는다. 본래의 뜻에서 멀어졌을 때는. 예를 들어 앉다라는 말에 음이 와서 앉다라는 말에 아니지. 안음이 아니라 얼다라는 말에 음이 와서 얼음하고 밝히면 이건 원래의 뜻이 살아있는 얼려놓은 것 이런 의미의 명사라면 반면에 얼다에 음이 왔는데 아예 얼음하고 밝히지 않았다면 얼다에 음이 왔는데 이때는 얼음하고 밝히지 않고 소리나는 대로 썼다면 이때는 얼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소리나는 대로 쓴 거다. 그러면 이때의 얼음과 이때의 얼음은 별개의 단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명사형 어미나 전미사가 왔을 때 밝히는 경우가 원칙인데 밝히지 않는 건 어떤 경우다? 어근이 의성어일 경우. 또 하나는 원래의 뜻에서 멀어졌을 때. 아까 걸음과 걸음도 마찬가지죠. 걸음이라고 밝혔으면 이건 무슨 뜻이야? 걷는 것 이런 뜻이지만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걸음하면 완전히 별개의 말이니까 즉 전미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원래의 뜻과 멀어졌을 때에는 밝히지 않고 표기에 씁니다. 다음 마중이라는 말은 뭐와 뭐가 만난 거다? 맞다의 전미사 웅이. 맞다는 동사지만 전미사 웅이 와서 마중 명사가 됐고 늑다리는 우리 늑다리 하면요 늙은이를 비하해서 쓰는 말이기도 하고 또 젊은 놈인데 행동거지가 노인네처럼 하면 늑다리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중3이 중2가 중3 보고 늑다리라고 하는 거고 알겠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 초등학교 4학년에게는 늑다리가 되는 거야. 이해돼? 자, 늑다리 했을 때 전미사가 뭐라고? 다리라고. 이건 공부를 해야 아는 거예요. 원래 늑다는 뭐야? 늑다는 품사가 늑다는 뭐라고? 동사야. 늑다는 품사가 동사야. 그런데 거기 전미사 다리가 와서 늑다리 그러면 품사가 뭐가 돼? 명사가. 그러므로 지배적 접사 다리가. 다음 마개 했을 때 마개는 어떻게 이루어진 말? 막다의 전미사 애가. 얼개는 어떻게 이루어진 말? 억다의 전미사 애가 와서 얼개. 덮개는 덮다의 전미사 뭐가? 개가. 지우개는 지우다라는 동사에 전미사 개가 와서 명사가. 무덤은 묻다라는 동사에 전미사 엄이 와서. 또 주검은 죽다라는 동사에 전미사 엄이 와서 주검을. 그런데 주검은 죽다에 전미사 엄이 왔기 때문에 밝히지 않았고 죽음은 죽다에 전미사 음이 왔으니까 원래 이와 음은 본래의 뜻에서 멀어지지 않는 한 밝혀 적는 거니까 죽음은 또 음이라고 적죠. 그리고 우리말에 죽음과 죽음은 두 단어 다 있죠? 두 단어 다 있죠? 위에 죽음은 뭐라고요? 시체. 죽음은 뭐라고요? 죽는 것. 죽음은 죽는 것을 가리키는 거고 죽음은 시체. 다음 마감한다 할 때 마감은 꼭 마감이라는 단어가 단일어처럼 생각되지만 공부하고 났더니 어떻게 이루어진 말이야? 막다에 전미사 암이 온 거야. 막다는 원래 동사인데 암이 와서 마감하면 명사가 된 거죠. 그러므로 암은 지배적 접사가 되는 거지. 또 노랑 파랑 할 때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을 때는 노랑 파랑 하면 단일어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니까 노랑이 어떻게 이루어진 말이래? 노랗다의 전미사 이응이, 파랑은 파랗다의 전미사 이응이 와서 이루어진 파생어다 이 말이에요. 아마 노랑, 파랑, 까망, 하양 등의 말은 처음 봤을 거야. 평소에 우리가 쓸 일이 거의 없지. 따라서 이런 단어들은 모두 파생어다. 알겠죠? 그리고 이미 빨강 이러면 빨갛다에 전미사 이응이 와서 빨강을 만들었고, 그래서 파생어고, 뜻은 이 자체가 빨간색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빨강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라고? 빨간색이라는 의미로 전미사 이응을 넣어서 만든 거라고. 빨갛다는 색깔만 말하는 거고, 전미사 이응이 와서 빨강 그러면 이건 빨간색을 말한다고. 그러니까 이미 빨강이 빨간색을 말하니까 이 빨강에다가 또 색을 써서 빨강색 그러면 이건 뭐야? 틀린 말이다 이 말이죠. 틀린 말이다. 이제 왜 틀렸는지 알겠지? 빨강 그 자체가 뭐야? 이미 빨간색인데 거기다 또 색을 써가지고 빨강색 이러면 중복된 표현이 된다. 그럼 선생님 색이라는 말이 쓰고 싶으면 어떻게 써야 돼요? 그때는 빨간색이라고 관여형 어미를 넣어서 합성어로 빨간색이라고 하면 되죠. 그죠? 빨간색은 합성어죠. 조심해. 빨간색은 합성어야. 빨갛다와 뭐가 만난 거야? 색이 만났으니까. 그러나 빨강은 파생어야. 그리고 빨강색이라는 말은 없고. 자, 그 다음 놓치다 할 때 치. 우리 치를 강세 전미사라고 해요. 그래서 놓치다의 치, 넘치다의 치, 또 뭐 부딪히다의 치, 이런 걸 강세 전미사라고 그래. 또 깨뜨리다 할 때 뜨리, 또 뜨리와 복수표준어인 틀이, 깨뜨리다. 이때 뜨리, 틀이는 역시 강세 전미사야. 그래서 우리말의 강세 전미사 치나 뜨리는 품사를 바꾸지는 못하죠. 품사를 바꾸지는 못하면서 강조하는 표현이고요. 반면에 이제 지배적 접사로서 우리가 가장 많이 만들어 쓰는데 이게 합성어인 줄 착각했던 게 바로 이 하다가 붙는 말이야. 공부하다의 하는 공부와 동사 하다가 만난 게 아니야. 공부하다는 공부와 동사 하다가 만난 게 아니라 공부라는 명사에 전미사 뭐가 온 거야? 하가 온 거야. 전미사 하가 와서 공부하다라는 파생어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말에 하다가 붙는 말은 다 파생어야. 다 파생어야. 일하다 파생어야. 노력하다 파생어야. 이해돼요? 반면에 공부를 하다 이렇게 조사를 써서 공부를 하다 그러면은 하다는 동사야. 그러나 공부하다 이러면 공부를 하다의 준말이 아니라 공부라는 말에 전미사 뭐가 온 거다? 하가 온 거다. 우리말의 이 하다는요 용법이 많아요. 우리 나중에 조사 공부하다 보면 또 모두 나와요. 너하고 나하고는 오랜 친구야. 귤하고 사과하고 감을 샀어. 이럴 때 하고는 또 하다하고도 관계없고 전미사 하하고도 관계없고 뭐라고? 조사야 조사.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말에서 하다는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다를 동사 하다 이렇게 암기하면 안 되고 동사 하다도 있고 또 방금 봤듯이 전미사 하다도 있고 어떤 말에 붙어있는 하는 다 전미사야. 그리고 금방 얘기한 대로 하고라는 뭐도 있다? 조사도 있다. 너하고 나하고 이런 하고는 조사다.
다음 의성어와 의태어의 주로 결합되는 거리다, 되다는 복수표준어죠. 그래서 거리라는 전미사가 붙을 수 있는 말은 대라는 전미사도 붙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하다의 하도 그렇고 거리다의 거리도 그렇고 대부분 그냥 평소에는 공부하다에서 전미사는 하다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원칙적으로 말하면 하가 전미사고 하다라고 해버리면 어간 어미가 들어있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그러나 평소에는 그냥 공부하다는 파생어고, 왜 파생어냐? 공부라는 어근에 하다라는 전미사가 왔다. 이렇게 평소에는 말해도 되고. 그러나 형태소를 엄격하게 구별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공부 그리고 뭐야? 하 그리고 뭐야? 다. 이렇게 구별해야지.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출렁거리다에서도 그냥 평소에는 그냥 거리다가 붙어서 파생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전미사는 뭐야? 거리야. 그리고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말에는 뭘 붙이면 되다? 대다를 붙이면 된다. 그래서 출렁거리다, 출렁대다 복수표준어. 낄낄거리다, 낄낄대다 복수표준어. 휘청거리다, 휘청대다 복수표준어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중에 사동문 배울 때 또 공부할 텐데 어떤 동사를 사동으로 만들 때 사동이 뭐냐면 시키다라는 의미야. 또 피동은 뭐야? 당하다라는 의미고 이런 사동, 피동 전미사로 즉 이희리기라는 말이 있고 그래서 이희리기는 사동 전미사도 있고 피동 전미사도 있고요. 반면에 사동 전미사로는 이희리기 말고도 뭐가 더 있어? 우구추, 으키키에 이런 전미사들이 또 사동을 만듭니다. 그래서 밝다라는 말은 형용사지만 전미사 희가 와서 밝히다는 사동사, 동사가 되는 거죠. 또 높이다 할 때 높다는 형용사지만 높이다 하고 이라는 전미사가 오면 동사가 되죠. 역시 사동문이 만들어지고 늦다라는 건 형용사도 있고 동사도 있는데 늦다가 형용사인데 추가 와서 늦추다 하면 동사죠. 사동의 추가. 없다는 분명히 형용사인데 없애다 하고 애가 오면 없애다는 사동사, 동사가 된다. 그래서 없애다를 형태소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업 그리고 뭐야? 애 그리고 뭐야? 다. 없애다의 어간은 없애, 어미는 다. 없애다의 그는 없다. 전미사는 애.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자, 속이다에서 그는 속다. 전미사는 이. 갖추다에서 그는 갖다. 전미사는 추. 돋구다에서 그는 돋다. 전미사는 뭐야? 구. 그리고 돋구다는 주로 언제만 쓴다? 도수를 높일 때. 안경의 도수를 높일 때 도수를 돋구다, 도수를 돋구다라고 하는 거고 안경의 도수를 높일 때 말고는 전부 뭐야? 도두다라고 쓰는 거죠. 전부 도두다라고 쓰고요. 이때도 당연히 전미사 우가 와서 도두다를 쓰는 거고 즉 도수를 높일 때만 돋구다를 쓰죠. 일으키다의 그는 일다. 전미사는 으키. 선생님 일다가 뭐예요? 이런 식으로 질문할 필요 없어. 일다라는 말은 일어난다는 의미의 동사고 거기에 으키가 와서 일으키다 하면 일어나게 한다라고 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보던 우리가 일다라는 말, 저 멀리서 먼지가 일다 이럴 땐 써요. 그렇지만 평소에 야 일다 이런 말 안 쓴다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으키다라는 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일다라는 어근을 놓치기가 쉬운데 원래 일으키다가 어디서 온 말이라고? 일다에서. 일다에 일으키다. 먼지가 일다 하면은 그냥 자동사지만 먼지를 일으키다 하면은 사동사가 돼서 일으키다 하고 으키라는 전미사가 들어갔다. 또 돌이키다. 근이 뭐라고? 돌다. 전미사는 뭐라고? 이키. 그래서 공부해야 여기 전미사 이키가 쓰였구나 하고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조금 감이 와요. 그리고
이게 한두 번 읽어서 안 돼요. 적어도 7차례는 반복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보고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보고 이러면서. 자,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하죠.